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37,255달러, 이더리움 2,690달러.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 지옥의 횡보 중인 대장들, 그리고 그 안에서 변동성을 크게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입니다. 이런 장일수록 알트코인에 대한 진입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큰 변동성을 잘 살린다면 수익이 나겠지만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죠? 코인 생존기는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 작은 움직임들에 대한 저희의 매매 방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무료이니 조인해 주십시오. 공포탐욕 지수는 오늘도 20, 시장이 횡보하는 중이기에 공포탐욕 지수도 20에서 변동이 크게 없네요. 많은 투자들을 기반으로 모이는 커뮤니티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보다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코스피는 가망이 없다, 정답은 미국 주식이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고 있죠. 이럴 때 늘 조심해야 하시는 거 아시죠? 투자 시장은 결국 큰 틀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움직임을 함께 합니다. 여기는 안 좋은데 저기는 좋을 수 없다는 뜻이죠. 늘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할 시기입니다. 엉덩이에 힘 꽉 주고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 봅시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전력난으로 인하여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전력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시장을 떠난 이후 카자흐스탄은 마이닝 2위까지 올라왔었죠. 전체 마이닝의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 전력 부족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고 있고 10여 년이 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비트코인 마이닝이 전기와 환경에 정말 안 좋을까요? 코인쉐어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에너지 소비와 환경 오염에 대한 정보는 잘못되었다는 리포트가 나왔네요.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것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0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불어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의 양은 전 세계 소비되는 에너지 양의 0.05%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현재 비트코인을 글로벌 통화 시스템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현재 이에 주목 중이며 많은 나라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가상 자산을 금지한다 했다가 다시 수용한다고 했다가 사실 줄다리기를 하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상 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도 마찬가지죠. 위에 카자흐스탄 뉴스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러시아는 전기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는 생각보다 많은 잉여전기들이 존재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세계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채굴에 대한 부분도 늘려나가며 말이죠. 이 상황에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은행에서 가상자산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금과 기타 자산에 대한 투자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죠. 러시아의 움직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라고 하죠. 영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골치를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은 현재 04년 이후 처음으로 단기간에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미 연준처럼 영국 역시 금리 인상과 동시에 양적 긴축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현재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90년 초 경기 침체 이후 최고치이며 영국 중앙은행이 예상하는 예상치의 3배 이상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등장하여 세상을 흔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극심해져가는 인플레이션 속에 국제 유가 역시 7여 년 만에 90달러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한 달 만에 거의 20% 상승을 했네요. 가장 큰 가격 상승에는 역시 원유 수요는 늘어나지만 생산량은 유지하기로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또 이야기가 나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 역시도 원유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현재 많은 곳에서 원유 가격을 100달러 이상까지 오르리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결국 또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여러모로 어려운 세계 경제입니다. 마지막 최근 메타 구 페이스북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리브라 DM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개발도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모든 것을 미국 실버게이트
스타게이트, 은행에 전부 매각했고요. 다만 메타와 함께 수혜를 입었던 가상 자산들은 가격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며 가장 크게 가격적 변동을 보여주었던 두 친구가 있었죠. 네, 바로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입니다. 오를 땐 같이 올랐지만 메타의 가격 하락과 상관없이 잘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 메타버스를 최전방에서 이끄는 친구들인 만큼 더욱더 좋은 아이템들을 시장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4일 저는 코인 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금요일 또 주말이네요. 2월 너무 달아. 마지막 추위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그럼 코인 생존기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어제 영상의 차트와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일봉을 4시간 차트로 다시 봐보겠습니다. 새벽 5시 봉에서 반등이 나와 주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9시 봉에서 다시 음봉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승 동력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느리게 빠질 가능성이 높기에 쉽사리 현물 매수나 선물 포지션에 진입하기 모두 애매합니다. 보이는 네모박스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림상으로 저점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장세는 반등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거래량과 추세의 확률상 6대4의 확률로 추가 하락 확률을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은 어제 이야기한 곳과 같습니다. 초록색 저항선 38,700달러, 보라색 41,100달러, 지지선은 35,210달러, 32,900달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언제 이 지옥의 횡보를 끝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머나먼 끝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